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자출판 기능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김성곤 강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책이란 거는 종이로 보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봐보면 우리가 그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받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메이저 출판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자적으로 책을 보게 되는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변해왔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전자출판 기능사란 거는 이제 지금 종이책으로도 이제 편집을 해내고, 그 다음에 전자책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간행물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 기술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전자출판 기능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율증이 되게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이게 한 10년 넘게 대략 그 정도 넘어가는 일반들한테 알려졌던 건, 이 이름으로 알려졌던 거는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실제 알고 보면은요, 한참 전에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조판이라든지 관련된 자격증들이 존재를 해왔었고, 그런 자격증들이 이제 현대적으로 이름이 변경돼서 전자출판 기능사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전국에서 혹은 이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전자출판 기능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을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편집에 대한 그런 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꾸준하게 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고도 독특한 점이 뭐가 있냐면은, 중간에도 그 얘기가 나오긴 할 건데, 이 전자출판 기능사에 대한 자료가 그게 별로 없어요. 국가공인인데도 책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별로 잘 이렇게 많이 유통이 되지 않고, 그런 또 되게 독특한 점은 뭐냐면, 그런 이제 자료가 없는 상황 하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꾸준히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많이 합격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과연 이제 또 새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너무 없다, 그래서 이제 악순환 아닌 악순환이 되게 이제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는 또 여러 자료들이 또 많으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알게 되고, 시험을 치려는 사람들이 또 꾸준히 더 늘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하면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관련된 기술을 익혀놓으면은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전 테크놀로지라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꽤 미래가 전망이 밝은 자격증이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큰 도서관 사진이 나와 있죠. 제가 원래 사실 책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책을 되게 이제 종이책을 많이 사보거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의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교보라든지 영풍이나 여러 가지 이제 리디북스다, 이런 이제 브랜드에서 이제 이북 같은 거 나오면은 꼭꼭 이제 되게 무겁다 싶으면은 그런 책을 또 사가지고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쭉 이제 넘겨서 보죠. 그렇지만은 아날로그 책이 주는 어떤 매력, 어떤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썼을 때도 맨날 느끼는 건 종이책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시장들도 꾸준히 갈 거고, 그 다음에 전자책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강점들이 있죠. 거리에 상관이 없이 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라든지, 권수에 상관없이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책을 저장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이제 좋은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이 시장은 동시 존재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전엔 여러 얘기가 많았는데, 하여튼 다음으로 얘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봐보시면은 되게 이제 역사가 이제 오래된 이제 서고 같은 이제 이미지 사진이 좀 보이시는데요. 제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메시지를 하나 담아놨는데, 벚꽃창신이라는 단어죠. 이제 사자성어인데, 이제 옛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이제 어떤 태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전자출판 기능사를 준비할 때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는 꽤 이제 맨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인쇄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인쇄물이나 혹은 미디어, 요즘같이 뭐 유튜브든 어떤 여러 영상 매체들, 그다음에 방송국들, 이런 이제 중요한 요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다음에 국가들의 미래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종이책으로 나왔었던
책들이 저기 가득 차 있었는데 이런 이제 그 결국 이렇게 나왔었던 책들이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전자책이나 또 다른 유형으로 해서 전자책이라 가지고 우리가 알고는 앱에서 다운받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맨날 봤었던 인터넷 신문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 잡지들 있죠. 웹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웹진조차도 사실 전자출판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자출판 기능사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서 봐보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디자인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그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어떤 이제 그 판형을 만들어 가지고 책을 만드는 그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곧 그렇죠.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자격증 요 시험에서는 전자출판 기능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드 카피를 디자인할 수 있고 동시에 그 디지털 카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PDF판으로 해서 그 전자책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라 해야 될까요? 그 이게 레이아웃 이미지가 굉장히 예쁜 그런 전자책하고 그 다음에 종이책을 양쪽을 다 디자인할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자격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자출판 기능사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전자출판 기능사가 그 확 더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아이폰이죠. 혹은 스마트폰, 갤럭시와 같은 그런 스마트폰이 순식간에 쫙 세상에 나오면서 핸드폰에서 핸드폰이 이제 슬슬 컴퓨터와 같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됐냐면은 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모바일 그 사이트라든지 그런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전자책이라는 그 어떤 시장이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는데 이 지금 매체가 이제 등장하면서 일반인들한테 더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 봐보면은 몇 군데 이제 출판사나 혹은 유통업체에서 그 이제 북 리더라 불러가지고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로 해서 그 이제 그 책을 쭉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이북 리더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책을 샀으면은 쭉 읽어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형태를 또 잡기도 하죠. 근데 보통 봐보면은 이제 그 사이즈가 큰 태블릿 같은 경우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디자인이 예쁜 이제 PDF판에 있는 이제 그 전자책을 보면 참 괜찮긴 할 텐데 사이즈가 작을 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스마트폰에서 이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포맷이 있어요. 그 이펍이라 불러가지고 이 역시 보면은 이제 전자출판이 이제 그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 많이 될 때 그 이제 소개됐었던 포맷인 거죠. 그래서 전자출판하면은 전자책, 전자출판하면은 보통 이제 이펍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역시 이제 그 뒤에서도 우리가 뭐 기출 문제라든지 뒤에서 얘기를 하면서 더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지금 여기서 봐보시면은 그 우리가 인디자인을 통해서 전자출판하게 될 때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원서스 멀티 유저라 불러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파일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온라인에도 쓰고 오프라인에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아까도 있었었지만은 전자출판에 관련 포맷이 정말 다양하죠. 웹진까지 하면은 우리가 그 보통 요즘 얘기하는 그 코딩, 그 프로그래밍이나 웹 개발까지도 더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이 자격증을 설계했었을 때 그게 너무 범위가 넓어지면은 여기에 대한 정의를 잡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포맷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오프라인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도 찍어낼 수 있는 형태의 포맷으로 가자 해서 그 이제 그 실기라든지 그 평가했었을 때 방법이 인디자인 포토, 그 다음에 포토샵,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얘네들을 써가지고 그 이제 그 편집 작업을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제가 밑에도 써놨었는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도 이제 같이 이제 그 준비를 하면은 이제 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써놨었는데 컴퓨터 그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걔네들도 그래서 보면 이제 인디자인을 쓰긴 해요. 근데 관점이 좀 달라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에서 포토샵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효과 같은 걸 많이 넣거든요. 가지고 효과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로고를 굉장히 좀 손을 많이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리치 미디어까지는 아니고 되게 좀 화려하고 멋진 출판 인쇄물을 만들어낸다.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전자출판하고 웹 디자인 기능사의 베이스를 깔아주는 이제 기반이 돼주죠.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전자출판 쪽으로 가든지
웹 디자인 쪽으로 가든지 가지고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자격증을 따주면 되는데 인쇄 쪽으로 가면 이제 뭐 전자출판을 이제 해주면 되죠. 그쪽에는 관련 그 자격증들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자격증을 딴다 이렇게 이런 자격증을 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전자출판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 4차 산업 얘기를 이제 엮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래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뭐 싫든 좋든 간에 기술 변화 시기로 왔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하나의 그 큰 트렌드 흐름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대략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그 쭉 얘기 나왔었던 그 기술 흐름의 트렌드하고 현재 지금 있는 기술들이 어떻게 이제 연결을 짓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왔던 게 그건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란 건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유형물하고 무형물의 관계 그리고 어떤 그 변화가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기본으로 깔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보면은 이제 그 여기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전자출판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인쇄물로도 쓸 수 있는 포맷이 어떻게 된다? 그 디지털로도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그 양쪽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파일 형태, 작업 형태가 사실은 보면 굉장히 4차 산업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프레임워크라 해야 될까요? 어떤 그 흐름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그 지금 웹진이나 이런 디지털 신문 같은 경우에는 쭉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웹진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출판물이 있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코딩 이제 백엔드 프론트엔드 해가지고 개발 쪽에 들어가거든요. 개발 쪽에서 대신 이제 그 컨텐츠 관련이 이제 CMS 쪽이 좀 더 이제 붙어 있는 경우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워드프레스라든지 그런 이제 CMS를 활용을 해가지고 웹진을 만들어서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타이틀 들어가는 거, 사진 들어가는 거, 본문 들어가는 거는 그 레이어 잡는 거는 사실은 전자출판 기능사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향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배우는 그 어떤 그 감각을 가지고 그쪽에서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해보시거나 또 이제 공부를 또 확장하셔도 상관없죠. 자, 하여튼 지금 이제 그 이 기술들 계속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더라도 우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더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다. 되게 이제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더 이제 그 너무 확장되는 분위기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어도비에서 인디자인에서 뭘 지원하고 있냐면요. 이제 그 이렇게 지금 만들어낸 출판물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플러그인이나 서비스를 붙여놓으면은 그 아이폰 앱이나 이런 그 앱을 만들 북 앱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앱 만드는데도 딱히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자격증에 이제 관련된 것들을 쭉 얘기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한 10몇 년 전에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따로 왔었거든요. 확실하게 구분을 뒀었고, 그들이 서로 경쟁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현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모두 이제 보면은 하나의 소스에서부터 모든 게 이제 출발한다라는 얘기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보면은 웹 디자인은 UI UX로 전자출판은 전자 컨텐츠 플랫폼으로 간다 이렇게 됐었는데 웹 디자인 기능사라는 걸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걔네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UI UX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컨텐츠물로 이제 나가는 거고 혹은 마케팅 툴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출판 같은 게 이제 책으로 해서 그 이제 그 좀 깊이 있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놓은 그런 환경으로 가는 각자의 이제 영역을 하나씩 만들고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격증에 관련된 이제 정보들이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격증을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때 봐보면은 전자출판 기능사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곳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능사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칠 때 응시 제한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가지고 그 시험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약간 좀 달라졌는데 그 전자출판 기능사가 예전에는 검정형으로 해가지고 필기 보고 실기 보고 시험 치고 그걸로 합격하면 끝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제 과정 평가형이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이제 어떤 특정 수업을 들어서 그 수업을 이수하게 되면은 그 대신 이제 수업 기간 동안 이제 평가를 보겠죠. 내부 평가를 보고 그 수업이 끝난다면 또 다시 이제 그 외부 평가를 봐서 거기까지도 이제 점수가
이제 그 특정 이제 점수 딱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자격증을 이제 발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과정 평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과정 평가형 자격증이 되는 자격증이 있고 안 되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 전자출판 기능사는 이제 과정 평가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맨 밑에도 얘기했었지만은 그 의외로 이 전자출판 기능사에 대한 정보가 찾는 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샘플 자료 가지고 막 준비하고 시험 보러 가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그래도 높은 점수를 합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보 부족이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보 부족이 있긴 해요. 정보 부족이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뭐 구글로 해가지고 네이버로 하든지 그런 정보는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따로 시간을 못 내시거나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정말 정보를 찾는데 이제 익숙치 않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만 좀 넘어서 버리면은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자격증 취득 자체만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자격증을 따는 거 좋긴 한데 결국에는 그 장롱면허 되면 소용없거든요. 자격증 따고 문 바깥에 딱 나가는 순간 수검장 바깥에 딱 나가는 순간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어지는 그 자격증 정보들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은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연습을 해놓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필기 이제 저희 여기서 얘기할 때 과정 평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육기관들에서 이제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대해서 얘기보다는 검정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 이 검정형을 봤을 때 필기하고 실기가 있는데 필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면은 출판론하고 그 다음에 전자출판이론 그리고 전산 편집에서도 나오는데 출판론은 진짜 그 책 출판하는 거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재밌어요. 이거 보면 이거 출판기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제 손익 분기점 계산한 거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출판 유통이라든지 그런 거 알 수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나한테 오게 됐는지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체로서도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판론 있고 그다음에 전자출판 이론은 진짜 그 전자책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웹진이라든지 이게 왜 웹진이 잡지가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개념이 확실하게 쓰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전산 편집인데 이제 편집 기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책 만드는 거, 제 책 만드는 거, 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책을 이제 종이를 붙여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밑에 봐보시면은 이제 EPUB에 대한 걸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 전자책 부분은 이 부분이 빠질 수 없어요. EPUB. EPUB에 나중에 이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셔도 되는데 EPUB의 구조가 누구랑 비슷하냐면은 그 웹사이트 프론트엔드 쪽 있죠. 거기 보면은 소스트리라고 불러가지고 이미지 폴더하고 뭐 인덱스.뭐 해가지고 HTML 하고 인덱스.php 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 코드의 그 구성들을 굉장히 좀 유사하게 가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 파일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이쪽 전산 쪽에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와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출판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공부를 하면은 더 영역이 확장돼가지고 또 다른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겠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EPUB 쪽은. 자 그러면은 다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 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을 듣고서 이제 시험을 치면은 이제 내부 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외부 평가를 봐서 그 모든 시험에서 통과하게 되면은 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했었죠. 이게 점점 이것이 이제 확산이 될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 한 40% 넘게 전체 자격증 시험에서 그 정도로 이제 체득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 기술을 익혀 나가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이제 평가 방법인데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제 앞으로 이게 되게 제가 썼을 때도 실무 실력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봐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자출판기능사 시험 1장이고요. 1년에 지금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 있죠. 3번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여기 기간을 봐보면은 뭐 이제 4월에 8월에 11월 달에 해가지고 대략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 이렇게 이제 시험을 이제 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격증을 따려고 이게 뭐가 있냐면은 자격증을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좀 다르게 확실히 봐요. 해당 업계에서 그래도 기본은 있구나. 그래서 이 때문에 자격증 취득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거죠.
그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뭐 다른 자격증들 그 이제 우리가 블로그나 이런 데 자료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 컴퓨터 공부를 필기로 했는데 한 3일 안에 합격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본인들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인디자인이 굉장히 이 자격증에서 중요한데 이런 경우는 인디자인은요 되도록이 어떻게 한다? 얘기를 한 게 그래요. 한 달은 공부해라. 아니면은 인디자인 관련된 책을 도서관이든지 어딘지 빌리면은 되거든요. 빌려가지고 한 3회도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고 해가지고 편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기본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좀 기출문제 보면서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하니까 그러니까 좀 즐기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 좋아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자기 그 합격은 기본인 거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합격하는지 그것만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실기 스킬인데 봐보면은 이제 필기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는 그 교정부를 본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는 원고를 교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디자인에다가 이제 그 이제 여백이나 마진 같은 거 맞춰가지고 이미지 배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포토샵에서 만들었었던 이미지 소스하고 일러스트에서 만들었던 이미지 소스를 이제 꺼내와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꽂아놓는 이런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실기 영역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 게 그건 거예요. 이미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만약에 이미지에 대한 게 난 컴플렉스가 있고 어떤 컴플렉스면 일러스트레이터로 하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패스 떠는 건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그 책 합본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시든지 왜냐면은 그 서점에 가서 제일 얇은 책 있어요.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 기능 스킬만 담겨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한 몇 번 읽어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은 생각보다는 그게 뭐지 아예 막 손대기 힘든 이제 그런 건 아니구나 이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역시 중요한 게 편집이 센터니까 우선 편집에 대한 거 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어떤 사이드로 이제 그 포토 일러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한번 쭉 해보시면은 괜찮을 거라고 봐요. 일단 이제 그 언제나 이제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때 회사에 이제 만약 이걸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업계로 그 기본적인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어떻게는 이제 이쪽 업계로 무조건 뭐냐면 인턴이든 어떻게든 좋으니까 이쪽 일을 바로 시작하시기 제일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현장은 어떤 식으로 이제 용어 쓰는지 이제 도메인에서는 이쪽 영역에서는 어떤 출판물을 많이 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출판물이 한 가지 책 해가지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역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쭉 경험을 다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얘기를 한 건데 저희 아까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얘기죠. 우선 자격증 따고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실무 경험을 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은 감각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감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도 그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그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는 뭐예요? 할 줄 모르니까잖아요. 많이 알면 뭐해, 그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뭐예요?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공이 쌓이게 되죠. 공력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된다? 뭐 10번 할 거를 한 번에 딱 끝낸다라든지 그게 몸이 이제 체득이 돼가지고 잘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격증이 기능사잖아요. 왜 기능사일 것 같아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신 이제 그 기능사의 영문 이제 자격증이 되면 크래프트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에는 공예하는 것처럼 이제 많이 이제 작업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을 쌓으라는 게 이제 쌓은 사람들한테 주는 자격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글들을 이제 올려놨었는데 어떤 거에는 출판사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대량으로 인쇄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인터넷 신문사 플러스 그냥 이제 에이전시 척해가지고 필요한 이제 책을 만들어내는 데도 있고 뭐 독립 출판하는 데도 있고 그 이제 책 출판하는 데도 종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밑에서도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좀 다른 경험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미술 쪽에 도록이 있어요. 화가분들이 그림을 이제 표시하는 게 그 도록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랑데비주지라 불러가지고 되게 두껍고 고급종이를 써요. 그 다음에 잡지나 이런 거 같은 게 보면은 이제 얇은 화이트지를 많이 써요. 그 업계마다 이제 쓰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자인하는 것들이라든지 그거는 현장에 가야지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냥 종이가 다 똑같은 종이로 보이는데 딱 만져보고서 이게 몇 g짜리다 하면서 바로바로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아마 실전 감각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봐보시면은 이제 그 차세대 미디어들, 그러니까 뭐 이펍이라든지 여러 가지 앱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 많이 이제 기울이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읽을 수만 있다면은 전부 다 사실은 이제 전자책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딩에 대해서들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라라는 거, 이제 그런 이제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코딩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출판 기능사가 이제 어디까지 신경을 좀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앞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자격증이 있으면 무조건 취업이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 그 무조건이라긴 그래요. 그래는 그 회사라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이 사람 뽑힐지 안 뽑힐지는 운도 좀 따르는 거 같고,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긴 해요. 아예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 너무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정보가 부족한 거하고 그다음에 그 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열심히 하면은 좀 즐기면서 하면은 좀 재미있는 이제 그런 자격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자, 합격하려면은 이제 레이아웃 구성하고 이 실기를 봐보면은 실기 흐름이래요. 레이아웃 구성, 그다음에 얘네들 이제 텍스트 소스를 만드는 타이핑, 그다음에 이미지 소스를 다루는 거, 레이아웃 이제 구성 마무리하는 거, 마지막에 이제 PDF 출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기 때 좀 더 우리가 보겠지만은 여하튼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판 입력하는 좀 실력이 좀 필요하긴 해요. 텍스트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이분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을 때 바로 이 구텐베르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게 그야말로 크래프트 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장인 정신으로 해가지고 단순 자격증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진지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이 이미지를 넣어놨어요. 자, 우선 전자출판 기능사에 대한 그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필기하고 실기는 차근차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